여러분들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춘분도 지나고 완연한 봄입니다. 김용택 시인의 섬진강이란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있어야 하고 샘은 물이 있어야 하고 사람은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그런데요,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고 남의 차에서 지갑을 꺼내 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이고 둘째,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3월 21일 목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사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속 기로에 놓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과거 프로야구 선수 출신인데요. 그때 선수 때는 뛰어난 운동 센스를 가졌다고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쳐주시고 욕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오재원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다 그러시진 않으시겠지만 일부 시청자분들은 얼굴 보시고 나 많이 봤는데 하실 거예요.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오재원 선수가 왜 구속 기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네, 은퇴 후 야구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그동안 가벼운 언행으로 여러 차례 구설에 오른 적도 있었는데 이번엔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어머나. 오재원은 지난 10일 오전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한 여성의 신고로 경찰서에 임의 동행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본인이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를 했고요. 또한 경찰 조사에서 2022년부터 오재원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머나. 2022년부터 마약 투약을 해왔다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은퇴한 시기와 겹쳐요. 그 해예요. 그런데 한 번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어쨌든 보세요. 허준 변호사님, 결과는 음성이 나왔다는 건데 오재원 씨의 입장은 뭡니까 그러면? 임의 동행했을 당시에는 마약 투약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간이시약 검사를 했는데 이때는 음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집으로 일단 귀가 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계속해서 제보가 있었고 거기다가 오재원 씨가 숨겼던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 투약 단서를 다방면으로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지난 19일 오후에 신병 확보를 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했다고 하고요. 추가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는 비로소 마약 투약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고 합니다. 혐의를 처음에는 강력히 부인했다가 나중에 또 완전히 다 인정한 게 아니라 일부 인정했다는 거예요. 체포 전 자신을 신고한 여성과 전화로 이런 대화를 나눴다는데 잘 들어보시오.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걔는 판매로 들어가지? 징역 15년이야. 투약하잖아. 단순 투약이야. 근데 필로폰은 재질이 무거워서 집행유예까지 받을 수 있고 최대 구속도 돼. 안 나와. 내가 볼 때 안 나와. 그러니까 뿌리부터 정색부터 뽑았는데 우리가 옛날처럼 주구장창 한 게 아니라 며칠 그것도 조금씩 그것도 하루에 이틀에 한 번 그거 했잖아. 안 나온다고. 그 정도면. 있다고 증거가 있어야 뭘 체포를 하지 할 거 아니야. 증거는 지금 네 머리 하나뿐인데. 포렌식에 있는 거 다 싹 다 지운 거 맞아? 그 한테도 그런 사진 안 보냈지. 2차 조사 받으러 갔는데 모바일이 나왔으면 긴급 체포가 됐겠지. 내가 떨린다 그랬잖아, 모바일. 3개월 동안 지금 착수로 들어갔다며. 그럼 내가 그때 잡혀 들어갔어야지. 무슨 빼박 증거로. 지금 빼박 증거가 있다며. 자신을 신고한 여성이에요. 오재원이 마약 투약했대요라고 신고한 여성과 나눈 전화통화 내용인데
저 내용을 들으니 시청자분들 기가 차실 것 같아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보면서 저 또한 지금 기가 차는 상황인데 일단 증거가 없을 거라고 굉장히 확신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그 이유를 보자면 증거인멸을 시도해온 정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지금 들으셨던 부분 보면 포렌식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네. 뿐만 아니라 한 매체에 따르면 오재원 씨가 마약 검사에 대비해서 머리카락 탈색 그리고 제모 등을 수시로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증막과 찜질방, 헬스장 곳곳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일단 체내의 수분을 계속 빼냈던 그런 정황들이 지금 한 매체에 따르면 보도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차에는 마약 투약에 쓰인 물품들을 들고 다니면서 불로 태웠던 작업을 했던 것으로 지금 한 매체에 보도가 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듣고도 귀를 의심할 정도의 불과 한 2년 전까지 프로야구 선수 생활하면서 많은 팬들의 박수를 받았던 그 사람 맞나 싶을 정도인데 지금 최전문 교수님 예. 증거를 아까 통화 내용 들어보면 아주 자기 스스로 다 밝히고 있어요. 증거를 참 열심히도 없앴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본인이 네. 이제 증거를 없애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신고자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이분은 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재훈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거 한 번이 아니고 13번이래요. 13회에 걸쳐서 마약을 투약했고 네. 그리고 지난 9일에 자수하자고 얘기를 했대요. 본인이 자수를 결심한 이유는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이 여성분은 자수를 한 거예요? 네, 자수를 했는데 네네. 자수를 하기 전에 오재원 씨에게도 자수를 권유했다고 그래요. 네. 자수를 한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 여성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 폐인이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하다가 자기가 폐인이 돼가지고 더 이상 못 빠져나올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자수를 하면서 오재원 씨에게도 같이 얘기를 했는데 오재원 씨가 뭐라고 그랬냐. 자수를 하니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하게 거부를 했고 거부하고 지금 저 사진이 뭔지 아세요? 저 사진은 그 제보자의 핸드폰을 망치로 내려쳐가지고 저렇게 돼버린 거예요. 파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상에. 오재원 씨가 아마도 이제 증거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휴대전화도 훼손을 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강하게 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리석네요. 디지털 포렌식이란 걸 몰라요? 저렇게 휴대전화 기기만 둔기로 내려친다고 없어져요? 정말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격이잖아요. 진짜 아둔합니다. 어리석어요. 그런데 이 여성은 그래도 그 와중에 폐인이 될까봐 정신이 번쩍 그 와중에 정신 차려서 자수를 결심한 거예요. 그런데 오재원한테 같이 자수하자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제보한 여성분과 얘기를 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에 나오면 너랑 같이 했다 그러냐? 했다 그러지?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물귀신이냐? 내 머리에 나왔어. 만약에 넌 안 나오고 나 혼자 그냥 그 사이트 이름 뭐야? 거기서 내가 혼자 호기심에 샀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라.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증거 있으면 증거 보여달라 그래. 마음 단단히 먹어.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세뇌를 시켜. 그냥 넌 그런 적 없어. 그러니까 세뇌를 시키라고 내 말 알겠어? 듣고도 지금 귀를 의심할 정도에 어쩌다 이 오재원이라는 사람이 어쩌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됐어요. 지금 그 와중에 정신 차리고 마약 투약한 걸 반성하고 자수를 결심하겠다는 그 여성분한테 제보자분이에요. 오히려 지금 야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세뇌를 해 막 이렇게 강요하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쭉 이렇게 대화를 보다가 보면은 제일 처음 대화에 그 사람이 분리가 없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보니까 뭔가 마약을 공급한 사람이 하나 관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여성은 아까 2차 조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자수를 한 건 맞지만 뭔가 조사 과정이 겹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재원 씨는 이 여성의 자수 자체가 이 여성의 진지한 마음에서 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조사 과정에서 불안과 공포 때문에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고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너지지 말고 지금처럼 쭉 가면 된다라고 자꾸 설득하려고 하는데 이 여성의 공포와 불안은 훨씬 심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모든 과정을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자기도 어떤 의미에서 오재원 씨로 인해서 마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피해자라는 걸 또 증명하기 위해서 또 이런 녹음이 필요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요
오재원이라는 인간은요, 보세요. 나 이제는 오재원 씨도 아니에요. 오재원이라는 인간은요, 앞서 이 제보하신 여성분과의 통화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정을 해봅니다. 자, 자기 머리에서 만약에 마약 성분 나왔어. 그러면 나 같으면 물귀신 작전 안 해. 그냥 나 혼자 호기심에 마약하다 걸렸다고 나 혼자만 했다고 해. 너처럼 누구 같이 했다고 불지 않아. 지금 그런 방법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너 혼자 자수할 거면 너 혼자 했다고 그래라. 지금 그런 얘기까지 이른바 코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처구니없는 내용 들으셨죠? 이 통화 내용이요. 허준 변호사님, 혹시 마약 수사 과정에서 증거로도 인정이 돼요? 어떻습니까? 일단 대화 당사자가 직접 대화를 하면서 녹음한 내용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도 없고 이 대화 당사자, 그러니까 소유자가 직접 이미 제출한 것이어서 이 수집 과정에도 위법한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증거로서 효력을 가질 수가 있고요. 내용 자체도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나 증명력도 굉장히 높게 판단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재원 씨 체포돼서 오늘 오후 4시부터 지금 구속 전 이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를 지금 아마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일 거예요. 네. 물론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데다가 증거가 많이 확보된 상태라고 하면 이 부분은 또 초범이고 하니까 오재원 씨에게 유리한 정황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투약한 마약의 종류가 굉장히 중독성이 높고 처벌 수위도 강한 약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중독이 많이 된 상태라면 재범의 우려도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증거인멸을 너무나 치밀하게 시도한 여러 정황들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모발 등에 대한 국가수 정밀감정 결과는 다음 주쯤에 나올 전망이라고 하는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선수입니다. 이런 소식 알려져서 뭐 팬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증 앞서 말씀드렸죠. 구속 기로에 놓여 있어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은 언제부터 투약하신 겁니까? 마약 선수 투약- 실 때도 하신 건가요? 마약 투약 증거 숨기기 위해 탈색하고 제모까지 하신 건 맞습니까? 수면제 대리 처방받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어쩌다가 오재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까? 그동안 뭐 해설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상에 여러 구설에 오르긴 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 줄 꿈에도 몰랐는데 세상에 마약이라뇨! 반드시 수사 과정에서 이제는 더 버틸 것도 없어요. 물러날 곳도 없어요. 다 순순히 자백을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자신들과 본인과 그리고 이번에 자수한 여성뿐 아니라 혹시 같이 투약을 했거나 마약 공급책이 있다거나 그 같이 한 사람들 다 경찰 조사에서 순순히 털어놓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지막으로 정말 속죄하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수사 과정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휴대전화 찰칵 찍는 걸 뭐 셀카 찍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대박 사건. 아니 뭐 요즘 뭐 거울로 찍는 거울 셀카 뭐 셀카 종류 많은데 듣다 못해 문신 셀카는 또 뭡니까? 김요성 기자님.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셀카 많은 분들이 많이 찍으시고 네. 저도 오늘 들어오기 전에 한 보따리 찍고 왔는데 네네. 그런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셀카는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문신 셀카. 도대체 무슨 영상인지 무슨 셀카인지 한번 영상을 통해 어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새벽 시간입니다. 식사를 하러 온 세 남성 보이시죠? 그런데요. 웃옷을 갑자기 벗습니다. 어머. 한 명이 벗으니까 너도 나도 같이 탈의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머. 문신으로 덮인 몸을 드러내면서 V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셀카를 이렇게 찍어요. 네. 잠시 뒤에는 다른 손님들이 자리를 피하니까 그제서야 주섬주섬 옷을 입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 남성들 식사 도중에 갑자기 의자를 막 내동댕이 치는가 하면 식탁 위에 물병도 이렇게 던져버립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가서도 식당 앞에 있는 입간판을 발로 차고 행패를 부리는데요. 대체 무슨 억하심정에 이러는 걸까요?
저 인간들 손님 맞아요? 식당에 손님으로 온 인간들 맞습니까? 최재문 교수님. 원래는 그렇게 왔어요. 지난 1월에 있었던 얘기인데 충북 음성군에 있는 한 식당인데 새벽쯤 시간에 손님 3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네. 저 사람들이 손님으로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술을 먹더니 갑자기 지금 말씀하신 욕설을 하기 시작해요. 어허. 그리고 욕설을 하더니 웃옷을 벗어요. 그리고 셀카를 찍고 바닥에 침을 뱉고 물병을 집어 던지고 의자와 간판을 부시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다른 분도 식사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너무 공포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다 나가게 되고요. 심지어는 이 다른 손님들을 향해서 욕설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런 행패를 부렸는데 공포 분위기 조성 때문에 식당 주인도 어려움을 당했고 그다음에 식당에 함께 식당했던 분들도 엄청난 불쾌감을 느꼈는데 이렇게 한 시간이 1시간 40분 동안이었어요. 그러나 세상에. 그렇게 오랫동안 행패를 난동을 지금 보이시죠? 저 네. 던지는 거. 저런 태도를 보이는 이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 2시간 가까이 남의 영업장 식당에서 버젓이 영업 방해해놓고 나가면서 그 가게 입간판도 걷어차요. 그러고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저 인간들은. 안진용 기자님. 네, 맞습니다. 피의자들이 현장을 빠져나간 후에 경찰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어허. 아무래도 가게에 있을 때 신고하는 것은 보복 등을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세상에. 피의자들이 떠난 뒤였기 때문에 곧바로 신원을 특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CCTV 분석과 탐문 수사를 2달 가까이 펼쳐서 이들의 신분을 특정할 수 아하. 있었습니다. 그 후 전원 검거에 성공했는데 네네. 이들은 모두 20대입니다. 영상 속 한 남성은 25살로 청주 지역 조직폭력배, 이른바 MG 조폭이었고 나머지 2명은 이 남성의 일반인 지인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들은 식당 종업원이 조용히 해달라고 제지하자 기분이 나빠져서 이 같은 행패를 부렸다고 전했습니다. 저거는요. 진짜 저런 인간들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뭔가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허준 변호사님? 지금 14일 전원 구속이 됐습니다. 네.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이 통상의 원칙과 비교해보면 경찰이 상당히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대 남성 3명 모두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고 지금 검찰에 송치된 상황인데요. 지금 다수의 젊은 조폭들이 저렇게 공공장소에서 네. 불특정 다수와 평범한 시민들에게 몸에 있는 어떤 그런 문신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위력을 행사하고 겁박하고 이런 유형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어서 이 지금 국민적인 어떤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봐서 수사기관 쪽에서도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업무방해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사형 무기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행동강령을 가지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거라고 하면 범죄단체 조직죄까지도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형사기동대 조폭 전담팀을 두고 엄정하게 대응하여 나갈 방침이라는 것이 경찰의 입장입니다. 뉴스파이터 제작진이요. 저 피해를 당하신 식당 업주분, 이 사장님하고 이제 통화를 했어요, 오늘. 그런데 지금 두려움에 떨고 계세요. 왜냐하면 저 인간들 지금 구속은 됐고 앞으로 재판 과정 거쳐서 법정 구속이 되면 얼마나 형을 살고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와서 출소해서 혹시라도 다시 찾아와서 보복할까 봐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 인간들 보복 같은 걸 꿈도 꾸지 말길 바라지만 혹시라도 저 인간들 다시 출소에 나온다면 죄값을 받고 나온다면 지역의 경찰분들 반드시 이 업주분, 이 선하신 분 보복 피해 당하지 않도록 정말 좀 잘 보살펴 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뉴스파이터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무단 외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그 천인 공날 몹쓸 인간 조두순이라고 여러분 이름 석자 지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그 무단 외출 혐의에 대한 재판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 전에 우리가 볼 게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결심 공판, 즉 검찰이 형량 얼마 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그 결심 공판 때 그때 출석하는 조두순이 했던 황당한 말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에 외출대한 명령 어긴 거 혐의 인정하세요? 아줌마 같으면은 나는 항의하고 싶은 게 그건데요.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어요. 한 번 들어와서 이혼하대요.
오늘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2번이에요. 다 헤아리지 못하는데 그래요.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상식적인 것만 얘기할게요.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야, 나 가만있어. 얘기는 해고 얘기 자르고 가면 안 되죠. 자꾸 안 쳐요. 할 얘기 없냐고. 만지지 마요. 돈 닦지 마요, 버디. 저 장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저 장면 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조두순이 처음에는 자기가 사람이 아니래요. 그래서 반성하는 줄 알았죠? 근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자긴 또 그런 사람은 또 아니래요. 대체 저 인간의 심리 상태는 대체 뭡니까? 최명기 원장님. 그러니까 죄의식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고 극악무도한 조두순이 있고 그거에 반대되는 조두순이 자기 안에 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악무도한 조두순은 사람이 아닌데 알고 보면 나의 전체는 그런 극악무도한 조두순이 아닌 다른 부분이 있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참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단 외출을 저지른 조두순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어제 1심 선고, 재판장님의 땅땅땅 선고가 나왔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궁금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이 사안을 순서대로 체크해 보면요. 일단 지난해 12월입니다. 네. 조두순은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갔다가 지난 11일 법정에 서게 됐는데 당시 검찰은 네. 조두순이 판사 잘 만나면 벌금 150만 원, 잘못 만나면 300만 원이라며 대수롭지 않아 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그러자 조두순은 나라에서 한 달에 100만 원이 나오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 벌금을 줄여달라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1심 재판부는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 후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고 정한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행위는 단 한 차례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고요. 네. 스스로 벌금액을 정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집행유예는 불가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조두순은 출소 3년 2개월 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된 조두순. 최진봉 교수님, 그러면 네. 이번에는 뭐 앞서 보니까 결심 공판 때 뭐 기자한테 함부로 말하고 말이야. 그 이상한 횡설수라고 그랬는데 말이에요. 네. 이번에는 뭐 카메라 앞에서 뭐 안 떠들었어요? 안 떠들었어요. 떠들 기회도 안 줬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출동할 때만 해도 이제 경찰들이 줄도 서가지고 혹시나 이제 사람들이 화가 나서 막 또 위해를 가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10여 명 정도가 바리케이트를 쳤었는데 이제 법정 구속 되고 났잖아요. 밖으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지하 통로를 이용해서 이동을 했고 호송차에 올라서 바로 경기도의 한 교도소에 가서 법정 구속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노출이 안 됐고요. 그냥 바로 지하 통로를 통해서 교도소로 이송이 됐고 교도소에 바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카메라에 뭐 앞에 나와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김묘성 기자님, 이 재판을 받을 때, 선고 재판을 받을 때 뭔가 법정에서는 조두순이 뭐라고 일절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 했을 거 아니에요? 재판에서는 참 많은 말을 쏟아낸 것으로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재판 동안에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배려라는 차원에서 일단 헤드폰을 착용하게 했고 헤드폰을 통해서 듣기 때문에 일단 잘 들리시죠? 이제 선고합니다라고 재판부가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때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라면서 재판부의 흐름을 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부는 그렇다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판사님 예쁘게 말하시는데 소리가 작아서 들리지 않는다라면서 재판 내내 그러니까 주문하는 판사의 흐름을 말을 계속 끊는 행위를 반복했던 겁니다. 정신 못 차렸네요, 아직 조두순 진짜. 그리고 판사의 선고 후에는 아내가 22번이나 집을 나갔다. 드라마 사랑과 전쟁을 보다가 비슷한 장면이 나와서 아내에게 항의를 하려다가 초소에 간 것이다. 초소에 간 것이 잘못된 거냐? 그러면 아내에게 직접 따지고 들었어야 했나? 라면서 항의를 했고요. 구속된 이제 그 선고가 되니까 구속된 거예요? 라면서 황당해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도 지금 저 발언 내용을 전해 들으시면서 진짜 혀를 끌끌 차실 거예요. 진짜 허준호 변호사님 정신 못 차렸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진짜. 참 반성이 없는 모습이 진짜 억장이 무너진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일까 이런 기분까지 듭니다.
그런데 징역 3개월형을 선고를 한 것이 이런 감정을 생각해 보면 사실 굉장히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데 이 판결은 재판부에서 정말 많은 것을 고려한 판결이라는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전자장치 부착에 따른 그 준수사항 중에 외출 제한 금지는 1호 사유인데요. 이 1호 사유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징역 1년형을 구형을 했다는 네. 거는 그럼 최대한으로 처벌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조두순이 어쨌든 이런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 처음이고 조두순이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사례에서 1호 사유를 위반했을 때 이 사안은 사실 징역형이 나올 만한 사안보다는 벌금형이라든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올 법한 사안입니다. 비교를 해봤을 때요. 그런데 검찰이 벌금형 대신에 징역형을 구형하면서 벌금형은 국가가 책임지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조두순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벌금을 낸다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으로 국가에서 주는 돈을 다시 벌금으로 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벌금을 못 낸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 노역장이 유치가 되게 돼 있는데 보통 하루에 10만 원꼴로 계산이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징역형을 3개월형을 선고를 했다는 거는 하루 10만 원꼴로 계산하면 벌금 1,000만 원 가까이에 되는 형을 실질적으로 선고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최대한의 처벌을 했다라고 평가를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지금 이렇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봐서는 항소심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3개월 법정 구속 3개월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거예요. 그러면 혹시 안진용 기자님 이 석 달간은 그럼 저 조두순이 사는 그 동네 주민분들에겐 당분간 짧지만 뭔가 평온한 분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조두순이 사는 이 거주지 주변에는요,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두순이 다시 법정 구속되면서 당분간 철수할 예정으로 전해졌고 이 관계 근무자들은 일단 시내 치안 유지 등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로 돼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3개월 뒤에 조두순이 들어오면은 다시 이 관계자들은 이 현장에서 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조두순은 국가에서 나오는 돈으로 벌금을 내니까 세금으로 벌금을 내는 데다가 더 나아가서 이런 식으로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공권력이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진짜 이 조두순 때문에 우리 안지용 기자님 설명처럼 국가 돈 여러분들의 세금도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런데 그 조두순이 정신 못 차리고 야간 무단 외출 금지 명령도 어기고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고 그리고 어디 법정에서 간도 크죠? 법정에서 판사님을 조롱하는 듯한 말을 해요? 참 예쁘게 말하신다. 어디 그런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말을 할 수 있어요? 정신 못 차린 조두순 3개월도 부족하지만 어쨌든 3개월 동안 정말 반성이나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휴 기분 나빠요. 분위기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사건 발걸음을 멈추고 춤추게 하나? 무슨 얘기일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현역가왕 탑7에게 주어진 이번 미션 수행 장소는 일본 도쿄의 최대 중심가의 한복판이었죠. 참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발걸음을 붙잡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죠. 거기다가 춤까지 추게 하라. 이건 굉장한 미션 같은데요. 야. 과연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영상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네.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함께 모여서 흥겹게 춤을 춥시다. 괴로운 일 슬픈 일 모두 잊어버리고 이 순간을 노래 불러요.恋人としみになって揺れて楽しく踊りましょう。悲しいことも寂しいことも忘れて歌いましょう。目と目を見つめ合い溢れる愛、ゆく人にゆく人に感じるの。私も幸せな気分だろう。
살아가는 연인들 서로 마주 보면서 흥겨웁게 춤을 춥시다. 괴로운 일 슬픈 일 모두 잊어버리고 이 순간을 노래 불러요. 이 순간을 노래 불러요. 이게 이제 우리의 노래다 보니까 일본 현지 분들이 뭐 떼창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었지만 근데 중간에 일본어로 가사를 해주니까 일단 귀는 쏙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일본 팬들의 성향이요. 이 아이돌 가수들도 그렇고 공연을 하러 가면 우리는 막 떼창하면서 감정을 막 관객석에서 표현하잖아요. 근데 일본 분들은 앉아서 굉장히 조용하게 감상하는 스타일로 또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정도로 흥겹게 이렇게 뭐 어깨춤도 들썩들썩하고 그랬다고 하면 눈과 귀를 사로잡는 데는 일단 성공한 것 같은데요. 네. 한일 가왕전을 앞두고 일본에 간 현역가왕 탑7이 길거리 공연을 무사히 마쳤던 것 같습니다. 아하. 긴장과 떨림을 뒤로하고 무사히 노래 마친 이 현역들이 얘기한 게요. 두 가지가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일본에 와서 다 좋은데 역시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게 좋았다. 이 노래 정말 만국공통어잖아요. 일본어 가사와 한국어 가사를 섞어서 하니까 더 와닿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방금 들으신 노래 속에서 이 박혜신 씨 부분 그 오도리마쇼 했던 부분 있잖아요. 이게 일본어로 무슨 뜻인지 뭔데요? 아십니까? 다 같이 춤을 춥시다 이런 내용이래요. 그래서 춤춥시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호응을 해주는 모습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거는 선곡이 참 중요한데 이 노래는 개은숙 씨의 데뷔곡입니다. 노래하며 춤추며라는 곡인데요. 이 개은숙 씨는 정말 뭐 한류의 시작이자 엔카의 여왕이라고도 불리는 분이고 일본 골드디스크에서 여러 번 레코드 대상을 수상한 그런 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다 현역가왕 제작진이 다 작전이 있군요. 개은숙 씨의 그 노래를 통해서 그래도 뭔가 익숙한 그 노래로 공략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뭔가 이 노래를 통해서 일본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기가 또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 도쿄 한복판에서 트로트를 부른다. 거꾸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나가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일본인 가수가 엔카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멈추게 될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도 압박감이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들이 한데 뭉쳤습니다. 화음으로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기 위함이었는데 원래 뭉치면 용기가 나고 더 강해지는 법이거든요. 이번에 만나볼 조합은 그리고 우리가 처음 보는 조합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누구와 누가 화음을 맞췄는지 영상으로 본 후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노란 샤스 입은 말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맘에 들어 미남은 아니지만 씩씩한 생김 그이가 나는 좋아 어쩐지 맘에 쏠려 야릇한 마음 처음 느껴본 심정 아하 그이도 나를 좋아하고 계실까 노란 샤스 입은 말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와, 일본 도쿄 시내 한복판에서 부른 노란 샤스의 사나이인데 대한민국까지 뭔가 이 봄 내음이 살랑살랑 전해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봄 내음이 살랑살랑 전해오잖아요. 근데 당시에 그날 날씨가 추웠대요. 바람도 많이 불고
옷 입은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저기 두 분도 오시면 지금 파카 입고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러네요. 그만큼 날씨가 추웠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저 노래 끝날 때까지 계속 듣고 있었대요. 근데 아마 중간에 여러분이 많이 놀라셨다는 표현은 정말 노래 잘한다고 느꼈을 표현은 화음 부분이에요. 화음이 정말 우리 그렇죠. 김앵커도 아까 들으면서 혼을 놓고 들으시던데 그렇죠, 네네. 화음이 너무 잘 맞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본 팬들에게도 많이 어필이 된 것 같고 또 전윤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나이가 좀 어리니까 긴장도 많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관록의 린 씨가 옆에 있으니까 많이 의지도 됐을 거고 그러니까요. 린 씨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한류의 중심에 있는 K 드라마의 OST를 많이 불렀던 사람이에요. 확실한데 K 드라마 알바를 확실하신데요. 네네. 드라마의 OST를 많이 불렀던 OST의 여왕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저 일본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린 씨를 보고 사인해달라, 사진 찍어달라 이런 요청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나는 노래, 게다가 멋진 화음으로도 감동을 주긴 했지만 뭔가 2% 좀 부족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김묘성 기자님. 자, 그렇다면 시간 여행이라는 치트키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로 한번 가볼까요? 네네. 일단 이 노래를 들으면요, 한국 사람들은 흥겨운 리듬에 몸을 싣고 춤을 이렇게 들썩들썩일 수도 있습니다만 일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러네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하. 사랑이 타오르던 커다랗고 검은 그녀의 눈동자 안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을 둘만의 시간도 Heartbreak, Saturday night 들려오는 음악 소리 내겐 어떤 노래도 그보다 슬프진 않았을 거야. 이제 눈을 감아야 보여. 나는 그대를 느껴보고 싶어. 저 멋대로 커져가는 내 사랑이 이제 그만 단념할 수 있도록. 자, 다같이 Oh my Julia, 자스 토다스와 히토리자 오도레 나이 모이치노 무대니까 에레요 하하 Break oh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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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lia my Julia 정말 행복한 거니 내 존재가 잊혀질 만큼 이제 다시는 불러볼 수 없는 너 Break oh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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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lia. 감사합니다. 자, 이 노래 시청자분들 귀에도 익숙한 노래일 것 같은데 근데 엄밀히 말하면 안진용 기자님 이건 트로트는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마이진과 별사랑 둘 다 노래와 퍼포먼스가 둘 다 되는 사람들인데 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는 좀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이 컨츄리 꼬꼬가 불렀던 오마이 줄리아 꽤 인기를 끌었던 노래죠. 네. 그런데 항상 노래를 부를 때 선곡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요? 왜 이 시점에 이 노래를 불렀을까를 그러니까요.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네. 사실 이 노래가 원래 일본 노래를 우리나라가 바꿔 부른 번안곡이었다는 거죠. 진짜예요? 그렇습니다. 1980년대 굉장히 큰 인기를 누린 일본의 밴드 체커스가 부른 곡인데 이 노래를 딱 부르자마자 보면은 일본 관객들의 이 박수 높이가 어깨에서 머리 위로 올라오고 훨씬 그러네요. 율동이 커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만큼 익숙한 노래가 나오니까 좀 더 반가웠다고 볼 수 있고요. 아. 이렇게 일본 버스킹 무대를 통해서 K-트로트의 맛보기만 보여줬습니다. 아하. 그리고 한일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과연 첫 녹화 때는 분위기가 어땠을지 얼마나 긴장도가 흘렀을 때 궁금할 텐데 바로 오늘 MC를 맡은 신동엽 씨가 첫 녹화 때 분위기를 살짝 전했는데 궁금한데요? 그 이야기를 해드리면 네네. 첫 녹화 때 이러다 진짜 싸우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등골이 서늘해졌다. 어머나. 신경전이 팽팽해 잠깐 녹화가 중단되게 됐는데 이게 노래 대결이지만 그 이전에 한일전이기 그러네요.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분위기 같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한일전은요. 가위바위보조차도 한일전에서는 이겨야 되는 게 한일전이잖아요. 한일전 이
세 글자가 주는 분위기가 뭔가 더 결연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떤 멋진 무대가 펼쳐질지 또 기대가 커집니다. 또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제목 보세요. 뭔가 오싹한 느낌도 듭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딱 걸렸습니다. 아하. 그런데요, 단속에 걸린 것도 아니고요. 주변에서 신고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누가 음주운전자를 발견했을까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네. 지난 1월 19일 자정 무렵입니다. 경기도 시흥의 한 음식점이거든요. 식당을 나선 남성이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아이고. 차 앞에 섭니다. 지금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러네요. 상황인데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자연스럽게 차에 올라서 운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없는 길이긴 했지만 이 모습을 지켜본 눈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흥 도시정보통합센터 모니터 요원이었습니다. 어머나. 운전자는요, 주변에 보는 이가 없다고 생각해서 운전대를 하하. 잡았지만 무려 6,000개가 넘는 CCTV가 있는 관제센터의 감시망 피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나 대박 사건. 일단 그 매의 눈을 가지신 분의 얘기 좀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게에서 나오는데 비틀거리면서 나온 거예요. 그분들이 동선을 따라갔죠. 아, 대리를 부를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일단은 차량 번호, 차량 색깔, 차종 메모해놨죠. 출발하길래 바로 신고한 거죠. 상황실하고는 전화 끊지 않고 계속 통화했어요. 보니까 바로 순찰차 앞에 그 차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 차가 맞다. 그랬더니 바로 추격이 들어간 거죠. 야, 이렇게 뭔가 딱딱 이 맞아떨어진 느낌 진짜 대박인데요. 경찰이 바로 추격에 나섰겠죠, 허준 변호사님. 네, 관제센터 직원이 신고를 해서 네. 경찰이 바로 출동을 했죠. 그런데 어허. 이분이요, 정말 센스가 넘치는 게 왜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그 CCTV 모니터를 보면서 이 차량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경찰과 공유를 어머나. 한 거예요. 와. 그래서 따라가기가 굉장히 쉬운 환경을 만들어줬는데요. 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네네. 네, 출동한 경찰 금세 음주 차량에 따라 붙습니다. 네네. 정차하라고 요구하지만 무시한 음주운전자 결국에 막다른 길에 몰렸는데요. 아이고. 차에서 내려서 달아나기 시작하는 아이고, 모습입니다. 하지만 경찰에게 이내 붙잡힙니다. 운전자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관제요원의 빠른 대처로 정말 다행히 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리석게 술 만취한 상태로 무리하게 도망가다가 엎어지면 코 깨져요. 뭘 도망가요? 그냥 순수히 잡히지. 어쨌든 최재문 교수님, 네. 경찰분들이 저 관제 요원분께 신세 톡톡이 졌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저분들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보세요. 경찰이 물론 찾아서 할 수도 있지만 네. 만약에 관제 요원들이 제대로 그걸 잘 관심 있게 안 봤다고 하면 음주 상태로 계속 운전하고 갔을 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빨리 잡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번호도 적고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네. 관제 요원의 촉이 아하. 결국은 많은 사람을 안전하게 구해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흥경찰서가요, 해당 관제센터 직원분에게 감사장도 전달했다는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고, 아, 한편으로는 큰 사고가 없이 검거가 돼서 참 다행이다. 관제요원들이 촉이 너무 좋아요, 정말로. 정말 경찰관 못지않다 싶어요. 관제센터를 알 수 있다는 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관제요원들 건강해치지 말고 보람 있게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은 안심하시고 저희가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6,000대, 앞서 얘기 들으셨죠? 6,000개가 넘는 이 CCTV, 관제센서 CCTV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매의 눈처럼 그 상황을 딱 지켜보고 있고 그걸 또 경찰분에게 재빨리 협조를 드린 거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죠. 감사장 충분히 받으실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사람이 있다면서요, 최재문 교수님.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달 28일에 서울 노원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남의 물건을 탐했던 사람,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화면을 보시면 대낮 도로가인데요. 배송기사가 트럭에서 열심히 물품을 내려서 네. 마트 안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옆에 가만히 서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남성, 뭔가 수상쩍어 보이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주변을 쓱 둘러보더니 슬그머니 트럭 운전석에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살며시 차문을 열더니 안에 있던 무언가를 옷에 감추고는 쏜살같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허허,
아니 보니까 딱 봐도 지금 우리 영상 봤잖아요. 자기 차도 아닌 것 같은데요, 안진용 기자님. 네, 저 남성은 배송기사의 지갑을 훔쳤습니다. 근데 본인의 일에 열중하던 배송기사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조차 모르고 있었죠. 세상에. 그런데 이 절도범은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왜냐하면 뛰있는 절도범 위에 나는 이것이 있었기 때문인데 네. 자, 이것 덕에 경찰이 발빠르게 출동할 수 있었고 어허. 이 절도범의 최후는 영상으로 확인해 볼 수가 네네. 있습니다. 자, 앞서 트럭 기사의 지갑을 훔친 이 남성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네. 멀리서부터 이 모습을 쭉 지켜보면서 따라가는 이것 다름 아닌 사람이 아닌 CCTV였습니다. 허허. 자, 그런데 이때 이 남성의 뒤로 천천히 따라오는 경찰차 한 대 보이시죠? 경찰은 이 남성을 불러 세워서는 이것저것 묻기 시작하는데 네. 결국 이 남성은 하는 수 없다는 듯이 훔친 지갑을 저렇게 경찰에게 다시 건넵니다. 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지갑을 훔친 이 남성은 범행을 벌인 지 채 10분도 되지 않아 이렇게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네. 모르긴 몰라 지금 저 CCTV 상에서는 음성은 안 들리잖아요. 근데 그 절도범이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 근데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전기를 통해서 피의자가 이제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면서 경찰차를 그쪽으로 이제 안내를 하게 된 거죠. 세상에 이번에도 CCTV 관제센터와 경찰의 멋진 콜라보 협업이었어요. 최명기 원장님. 그러니까 이제 노원구 구청에 관제센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순찰을 돈다 그러면은 직접 경찰관님이 도는 걸 생각하잖아요. 네. 그 관제센터로 순찰을 돈대요. 또 관제센터로 순찰을 돌다가 저 장면을 딱 보게 됐고요. 네. 112에 신고를 했고 그 다음부터는 마치 미션 임파서블이나 영화처럼 네. 어떤 인상착의의 사람이 어디로 간다, 여기로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잡게 됐지요. 네. 그래서 불과 잡히기까지 시간이 8분이었대요. 아하. 그러니까 앞선 관제센터 요원분들 그 말씀 해주셨잖아요. 진짜 관제센터 요원분들 그 촉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경찰 제복을 입진 않았지만 이 자긍심과 사명감은 경찰관 못지않으신 분들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로 이 CCTV 성능이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좋아진대요. 예를 들면요. 50m 정도 떨어진 곳의 물체도 표정 같은 거, 뭐 그런 거, 눈동자 같은 거 정말 또렷이 다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나쁜 마음 먹을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 꿈도 꾸지 말고요. 정말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기를 정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관제센터 요원분들 정말로 멋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축하. 정말 장하신 일입니다. 오늘 제목 정말 알쏭달쏭합니다. 엮기들다 사람 살린 남자.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지난 11일입니다. 전북 익산의 한 헬스장에서 벌어진 일인데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 헬스장 기구 앞에 서 있던 남성이 갑자기 앞으로 확 꼬꾸라집니다. 아이고! 쿵 소리에 바로 옆에서 운동을 하던 젊은 남성이 벌떡 일어나 어머나. 이 쓰러진 남성을 살피는데요. 어머나. 심정지로 호흡이 멈춘 것을 확인한 후 주저없이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과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어머나 세상에. 아니 허주현 변호사님 저 CCTV 영상을 보는 저희들도 지금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쿵쾅쿵 뛰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만약에 저는 저 옆에 있었다라고 하면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다는 진짜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저분은요. 진짜 하늘이 도왔습니다. 갑자기 쿵 소리와 함께 앞으로 저렇게 쓰러지잖아요. 너무 세상에. 멀쩡해 아이고. 보였는데. 근데 옆에 보세요. 순식간에 운동하던 사람이 거의 용수철처럼 튀어서 저 그렇죠. 사람을 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저 반응 속도가 남다르지 엄청나네요, 않습니까? 진짜. 저분이 어떤 분이냐면 비번인 소방관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운동하던 남성이 마침 쉬는 날이라서 체력 단련을 하러 온 소방사였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저렇게 빠르게 반응을 할 수가 있었고 골든타임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건데 그 넓은 헬스장에 하필 바로 옆에 딱 그렇게 있는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 진짜 쉽지 않은데 저분은 진짜 천운을 타고난 분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하늘이 도운 거예요. 관련해서 해당 소방관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그 사람들 웅성웅성 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비명소리가. 그래서 그 소리 듣고 갔는데 보니까 환자분이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바로 가가지고 환자분 상황 보고 의식이랑 호흡이 없어서 119 신고랑 AED 요청 같은 거 하고 바로 심폐소생술을 한 거예요. 응급처치를 할 줄 아시는 분이 주변에 계셨다는 게 천만다행인데 일단 저 쓰러지신 분 어떻게 되셨을까 또 궁금해요. 예, 다행히 지금 회복 중에 아이고, 계십니다. 천만다행이네, 병원에 입원해서. 진짜네. 근데 방금 화면에 우리가 봤습니다만 저 소방관이 비번이었는데 운동하러 갔다가 50대 남성이 지금 저렇게 쓰러지니까 바로 일어나서 저분을 심폐소생술을 했고요.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계속 심폐소생을 해서 조금씩 호흡이 돌아왔고 그리고 119에 실려서 병원에 가서 회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이 소방관 같은 경우에 이런 펌뷸런스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예요? 펌뷸런스가 뭐냐면 펌프카 플러스 앰뷸런스 두 개 합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방이 예전에는 그 구조만 하는 구조대원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화재 진압을 하는 대원들이 있었고 이게 함께 연합해서 하는 그래요? 직업이 있대요. 그래서 그 차의 승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세상에. 훈련을 잘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심폐소생술을. 그래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시민의 생명을 구하게 돼서 뿌듯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꼭 소방관이나 의료진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의 말도 했습니다. 아니 최진수 소방사님 말씀처럼 자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은 뉴스파이터도 매번 강조하니까 알겠어. 충분히 아는데 시청자분들 중에 최명기 원장님 주변에 만약 이런 일을 목격했을 때 나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저는 심폐소생술을 배운 적이 없어요. 119에 신고를 할 줄 알겠는데 그럼 그때까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야 되나 막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심폐소생술이 결국은 뭔가를 이해하면 굉장히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보통 때는 심장이 우리 몸에 피를 보냅니다. 네. 심장이 멈추면 우리 몸에 피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대신 보내는 게 심폐소생술이에요. 아하. 그렇다 그러면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100회 정도 피를 보내야 되는데 1분에 그 1분의 100회를 갖다 심장을 눌러서 심장에 있는 폐를 계속 온몸으로 보내주는 게 심폐소생술이에요. 그러니까 위치는 심장이 위치한 부위, 흉골의 아래쪽 절반 정도의 위치가 되고요. 네. 우리가 이제 실수하게 되는 거는 일단 힘을 덜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힘을 준 다음에는 팔꿈치가 굽혀지지 않고 해야 되는 거고 심장이 힘을 받아야 되니까 굉장히 깊이 눌러야 되겠지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5cm 정도는 눌러야 되는 거고요. 네. 마지막은 사실은 한 사람이 2, 3분 이상 분당 100회로 네. 5cm를 갖다 가슴을 계속 누른다는 건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께서 지쳤다 그랬을 때 그거를 억지로 끌려고 하다가 보면은 오히려 적절한 심폐소생술이 못 되기 때문에 빨리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 한테 대신해 달라고 해서 아하.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중요해요.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그냥 마음만 갖지 마시고 또 주저하지 마시고 요즘은요, 해당 구청 등 지자체에서 이런 무료 강습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짬 나실 때 그런 강습도 받아보시면 혹시 압니까? 내 가족이, 내 가까운 분이 그런 일 당했을 때 내가 그 배웠던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생명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그 교육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저도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분의 사진, 영상이 막 화제가 되고 있던데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배우 이정재 씨의 작품들을 떠올리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상상하실까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라는 명대사를 남겼던 그 역대급 등장신을 완성한 수양대군의 모습 이렇게 떠올리시는 분들도 맞아요. 계실 저 장면. 테고요. 네네.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죠? 네. 혹은 456번 그 초록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달고나를 이렇게 막 핥으면서 죽기 살기로 게임에 임했던 이 모습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아이고, 달고나 맛있겠다. 아이고,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간의 이미지가 전혀 떠오르지 않을 만큼 아주 색다른 비주얼로 등장을 해서 굉장한 화제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네. 내 얼굴이 왕이 될 상인가? Your eyes can deceive you. We must not trust them. Tell me what comes into your mind.
What happened? 어머, 지금 이정재 씨가 맞긴 맞는데 복장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뭐 신이에요? 뭐예요 이게 지금? 혹시 I'm your father 하면 떠오르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영어는 못해요. 우리 최준봉 교수님 잘하잖아요. 네. I'm your father. 파더 하면 스타워즈죠. 아하. 그렇죠. 네. 파더 하면. 네. 영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명대사 하나를 꼽으라면 이 I'm your father 이게 이제 반전의 대명사였죠. 바로 이 영화의 스핀오프입니다. 이 에콜라이트라는 영화에 이정재 씨가 참여를 하게 됐는데 네. 이 영화의 예고편이 공개되면서 드디어 이정재 씨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지 알게 되는 겁니다. 아하. 자, 지금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요, 뭔가 좀 신비로워 보이는데 극 중에 맡은 역할은 네. 그 제다이 마스터입니다. 제다이라는 그 우주를 지키는 전사 그들을 가르치는 마스터 역할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바로 광선검입니다. 아하. 다름 아닌 스타워즈를 대표하는 트레이드 마크가 이 광선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광선검을 직접 쓰는 모습을 이렇게 이정재 씨가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번에 이 에콜라이트는 스타워즈 에피소드 1 보이지 않는 위험 시점 이게 1999년에 개봉됐던 영화인데 그 영화의 100년 전 시점을 다루게 되고요. 이 시리즈에 한국 배우가 출연하는 건 이번이 최초입니다. 아하. 정말로 이제 멋진 그런 이 장면인데, 근데 혹시 스타워즈 예전 좀 기억나세요? 영화 장면? 기억나죠. 그러니까 네. 스타워즈는 사실요 미국에서는 정말 전설적인 그래요? 전설적인 영화예요. 이거는 그리고 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피규어라 그러잖아요. 피규어 이거 모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젊은 세대들은 많이 기억을 못할지 모르지만 정말 스타워즈 하면요 오랫동안 사랑받았고 미국 내에서 가장 자부심이 강한 영화 드라마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여기에 이정재 씨가 출연한다는 것은 대단한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배우가 미국 대중문화 중심부로 더 깊숙이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이게 스타워즈는 그냥 한 번에 인기로 끝나는 영화가 아니에요. 네.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냐면 수십 년간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팬들 속으로 한국 배우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대중문화 중심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네. 대단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뭔가 이정재 씨의 저 활약 덕분에 우리가 또 한국인으로서의 우리 또 자긍심, 어깨도 쓱쓱 좀 올라가는 느낌이에요.